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JM입니다. CLS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어린 마음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무튼 쿠페형 세단이 이제 완벽한 세그먼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디 첫 A7은 쿠페형 세단이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교과서를 출판한 것처럼 오졌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 A7이 두 번의 풀 체인지를 겪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무튼 오늘 저의 자동차 리뷰는 아우디 쿠페형 스포츠 세단 A7입니다. 아우디 A7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우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좀 잘생긴 흉상 같은 느낌? 정말 잘생겼는데 팔다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자동차 디테일은 정말 잘 살렸는데 실루엣 마감 때문인지 좀 팔다리 없는 흉상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아우디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은 사더라고요. 취향 차이라고 했던가? 한국에서도 아우디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아우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첫 A7 모델입니다. A7은 실용과 비실용의 절묘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팅 브레이크도 있지만 이 A7처럼 중용을 지킨다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초기 A7에 비해서 어떤 점이 변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간단하게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후드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패키징 잘했습니다. 패키징이 정말 손가락 하나 들어갈 곳 없는 것처럼 오밀조밀 잘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중량비 맞추는데 정말 최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엔진 커버는 아우디 R8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예쁜 엔진 커버 디자인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3000cc V6 가솔린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아닙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4바퀴 굴림 꽈트로 드라이브 트레인이고 335마력의 토크가 무려 51입니다. CLS보다는 약간 힘이 빠졌지만 훌륭한 심장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세단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전혀 안 듭니다. 세단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5.3초로 무난합니다. 연비는 도심 9.3, 고속도로 12.3km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러 가볼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우디 디자인은 저한테는 조금 불호입니다. 제가 처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A7과 R8이었는데 A7은 그 당시에도 약간 조금 애매했어요. 차 후면 디자인은 정말 너무너무 예뻤는데 차 전방 디자인에서 힘이 쭉 빠졌거든요. 그래도 예전 A7의 후방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풀 체인지를 수차례 겪은 A7의 디자인이 어떤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조등 그리고 후미 등의 디자인부터 살펴봅시다. 라이트들의 리뷰만 봐도 오늘 리뷰 끝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요즘 폭스바겐 그룹은 라이트 디자인에 목숨 걸었나 봅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모두 라이트 디자인이 디자인의 척추인 것 같습니다. 차량을 락할 때 그리고 언락할 때의 라이트 디자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며 센스는 뭐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차량의 앞쪽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을 참 메카닉스럽다고 했는데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아우디가 유럽의 메카닉한 디자인에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이 라이트 디자인이 그것을 종결하는 것 같네요. 2019년형 A7의 디자인을 옛날 A7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차가 보이네요. 너무 노골적인 육각 라디에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 디자인을 베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거 뽀샵으로 여기 아우디 마크를 떼고 현대차 마크를 대려고 했는데 여기 딜러분들 속상해 할까봐 그냥 뽀샵으로 아우디 마크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신형 TV론 같은 느낌이 나죠.
사각그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대차 디자인이 나쁘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잇고 그리고 현대차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것은 아우디한테 결코 좋은 시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뒤를 보겠습니다. 유행을 따른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후미등 두 개를 이렇게 잇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죠. 아우디가 이걸 이은 거는 후면 디자인에 쏟아부은 노력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미등을 이렇게 이었고 그리고 그 이은 후미등을 위에서 이렇게 진 누른 듯이 이렇게 얇게 뽑아냈는데 초기 모델보다 더 많은 디자인 인자들은 갖고 있지만은 사실 초기 모델보다 화려함은 훨씬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 A7 모델은 스타워즈 트루퍼들 헬멧을 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미등에 눈꼬리를 이렇게 길게 아래게 뺀 거는 이따가 측면을 리뷰할 때 다시 재평가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잘 해놓은 디자인을 이렇게 중간에서 누가 잘라버린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스포일러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트루퍼들 헬멧을 씌워 놓은 듯한 디자인을 초기 모델에서 유지했는데 이거는 정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디퓨저 디자인과 머플러를 이렇게 아래로 숨겨 놓은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찾아가서 궁디팡팡 해주고 싶네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스포일러 디자인은 스포츠카에 꺼진 것 같지 않고 무슨 우주선이나 로봇의 스포일러 같아서 정말 예쁩니다. 자, 이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몸매는 A뿔입니다. 다른 쿠페형 세단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특히 이런 C필러 쪽에서 이렇게 해치백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진짜 예술입니다. CLS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뭐 GS 그리고 스팅어도 정말 예쁘게 떨어지지만 이 떨어지는 라인 몸매는 A7을 따라올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뒷모습을 리뷰할 때 정말 많이 깠던 후미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싶네요. 여기서 들어오는 라인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A7의 몸매를 좀 더 스포티하게 그리고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량 크기보다 여기 아래쪽에 플랫폼이 더 큰 경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분명 그게 공기역학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OEM들이 또 기술적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그들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우디 A7은 저의 기어와 맞게 이렇게 플랫폼을 아주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지만 여기 뒤에 있는 후미등의 이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좀 더 이렇게 트림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옆라인을 완성시켜 주는 것 같네요. 휠은 이게 기본형인 것 같은데 좀 무난합니다. 이거 옵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예쁜 디자인 휠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옵션에 들어가 있는 휠은 뭔가 스포츠라기보다는 우주선 그리고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제가 만약에 구입한다면 꼭 그 옵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기본적인 디자인이 절대 예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와 그리고 피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형 쿠페 세단인데 이 해치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쿠페형 세단과 다르게 그냥 트렁크만 열리는 것이 아닌 이런 해치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실용성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뒷좌석을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자전거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실용성과 비실용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것을 A7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급 쿠페형 세단인데 이 좌석을 전자동식으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수동을 해놔서 뒤에서 뭐를 실을 때 꼭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하나씩 다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점은 여기 안에서 이 좌석을 밀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 넓이 하나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에 보면 이런 가젯들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네. 이 가젯들이 있는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당연히 스페어 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공간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젯들을 빼고 어디 넣을 데가 없네요. 네, 트렁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좌석 보도록 하죠. 뒷좌석의 크기는 상당히 넓습니다. 앞좌석이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은 이게 쿠페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천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신입니다.
단신인데 머리가 거의 닿을랑말랑 하는 거 보니까 키가 조금 크면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뒷좌석에 보면은 뒷좌석도 이렇게 USB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12V 충전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네요. 리어 H백 컨트롤도 전부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급진 인테리어의 디자인에 정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어 H백도 컨트롤이 굉장히 세부로 나눠져 있고, 히팅 시트도 돼 있네요. 2열에 이렇게 터치 슬라이드로 다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뒷좌석에 보면은 이렇게 베이비 시트를 마운트 할 수 있게 이렇게 좌석마다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 좌석에 다 돼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노력이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콘솔을 내려보면은 이 콘솔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들면 이렇게 공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컵홀더 디자인은 이건 누가 했는지 정말 잘했네. 그리고 이거 H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H백 벤트가 리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B필러 쪽에도 H백 벤트가 있어가지고 뒷좌석 H백 컨트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차 인테리어를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외부 디자인은 조금 깔 건 좀 깠는데 인테리어는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진짜 예쁘게 잘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다 해놨고, 이렇게 은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좀 구닥다리 같은 패턴이랑도 정말 잘 어울려서 고급스러움의 갑 오브 갑입니다. 그런데 대시보드 쪽에 이런 디자인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예쁜데 조금 질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게 좀 나중에 유행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 좋게 재평가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대충 보면은 옛날에도 뭐 굉장히 비싼 트럭에 타면은 뭐 이거 비행기 조종석 같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비행기도 아닌 우주선 칵핏 같은 느낌입니다. 대시보드 위쪽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고, 이 우드 스타일 플라스틱은 조금 많이 노티가 나진 않나, 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이쁜 건 이쁜 거니까. 콘솔 쪽에 보면은 이렇게 12V 플러그가 예쁘게 돼 있고, 기어봉의 디자인과 이거 그립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BMW랑도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제가 차들 타면서 느낀 적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터치로 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아우디를 보면은 이렇게 누를 때 햅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진짜 버튼을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햅틱 바이브레이션이 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도중에 이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이거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영어는 좀 잘 알아들어서 보이스 컨트롤이 된다고 치어도 한국 분들한테는 어려울 뿐더러 간단한 컨트롤은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뭐 반응성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햅틱도 느낌이 사운드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화면을 누르고 있지만 진짜 제가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좌석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퀼트만 좀 넣어놨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변경하는 것들 의 세심함까지 보면은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레이싱 좌석처럼 이렇게 서포트도 있어서 이 차가 정말 스포츠형 쿠페 세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제작자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은 정말 완벽합니다. 크기도 정말 적당하고요. 침 다 튀었네. 진짜 스포티한 디자인을 주면서도, 그리고 고급스러운 세단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센터 스크린을 보면은 완전히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문짝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당기면 전자식으로 이 문을 열어줍니다. 다른 힘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문을 밀어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당기면 전자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끝까지 열립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주변을 잠깐 돌아다녀 보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시트벨트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당겨주는 햅틱 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운전대가 좀 굉장히 무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데 이 운전대가 좀 많이 가볍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투싼이나 뭐 소나타처럼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아니 이거 운전하는데 룸미러가 시야를 다 가려요. 이거 어떻게 운전하지 이거? 혹시 뭐 이렇게 봐야 되네? 룸미러가 시야에 진짜 한 30% 이상을 가리는 것 같아요. 이건 뭐 C필러가 다른 차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 C필러는 문제가 아니네. 룸미러를 완전 위에다가 달아줘야 되겠구만. 오케이. 끝.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다입니다. 뒷좌석에 유리창이 더 안 내려가요. 이까지밖에 안 내려가서 이거 뭐 연거랑 안 연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H백 벤트가 이게 B필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바람 너무 안 들어오고 답답하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내려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피처는 이 차는 뒷바퀴 조향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쉽고 차량 변경할 때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저의 아우디 A7 리뷰 잘 보셨나요? 디자인은 사실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DNA를 아주 잘 간직을 하고 있긴 있지만 그릴 형태를 바꿨다거나 뒷부분의 디자인의 디테일함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차 몸매로 보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DNA를 보면은 뭐 결코 나쁜 차는 절대로 아니죠. 예쁘게 잘 뽑힌 차입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정말 다른 차랑 비교를 할 수도 없이 잘 돼 있고 전자장치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요. 그래서 이 차 가격이 이 차 트림이 지금 프리미엄 플러스인데 미국 돈으로 한 7,500 한국 돈으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쿠페형 스포츠 세단이라서 아빠의 스포츠카 로망을 만족시켜 주면서 가족을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실용성까지 꽉꽉 채운 A7 한번 구입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따봉과 구독은 저의 리뷰에 힘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댓글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